요즘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맞벌이죠. 그쵸.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입을 어떻게 어디까지 오픈을? 수입에 대한 거. 수입. 요거 중요하죠. 이게 약간 아주 눈빛 중요한 교환 거. 벌써 이제 하게 되고 좀 묘한 느낌이 드는 중요하죠. 주제인데 형수님은 공개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할 말이 더 많죠. 할 말이 너무 많지. 진짜? 그쵸? 풀어주시죠 그러면. 또. 공인인증서 얼굴에 면상에 던질 적도 있고 네가 다 해라 한 적도 있고. 진짜? 그러면 수입을 전반적으로 다 오픈해서 받아보신 적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안 그러면 결혼 안 한다고 했었죠. 진짜? 사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결혼을 음. 다시 생각하자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진짜? 공개를 꺼려 하셔서. 아니 뭐 어떤 거냐면은 서로 이제 경제권을 내가 그치, 하겠다, 주도권을. 네가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조금 살짝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냥 대화 자체가 이미 본인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하겠다 이거고 나는 어림없는 소리. 내가 그러려면 결혼을 왜 해? 이런 거고. 그치. 그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결혼 날짜 다 잡고 뭐 하고 했는데 큰 싸웠는데 싸움이셨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양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각자 하자. 각자 하자. 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각자 하는 거는 음. 왜냐면 옛날부터 당연히 경제권은 내가 가져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난 결혼을 하면 당연히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왜냐면은 제가 뭐 돈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쓰는 사람이 스타일이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잘 모았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헤어지자. 난 이렇게 할 거면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이제 깨갱하고 그럼 네가 하래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어느 날 보니까 통장만 주는 거예요. USB가 없어. 공인인증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 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차피 이 통장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보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걸 보고 너가 얼마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너한테 생활비를 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그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또 크게 싸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USB 줬어요. 받았어. 그랬는데 싸우면서 하나씩 그쵸? 주시는 스타일이구나. 사람 열받게.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나중에 한 3달 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엑셀 파일로 가계부를 써와라. 엑셀 파일로 비슷하구나 그렇게 사람들. 해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공인인증서를 면상에 던졌겠죠? 네가 다 해라. 그러니까 나를 결국은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오픈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하자 이런 또 현명한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요새 그쵸. 분들은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막 맞벌이를 하고 회사 일도 바쁘고 애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도 하는데 그거를 또 해오라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죠. 그치. 약간 이게 돈 문제가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신뢰랑 모든 게 결부가 좀 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쵸. 이제 내가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럼 날 못 믿어? 이런 생각이 같이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하고 싸우더라도 되게 크게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는 공인인증서를 오픈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월급 통장을, 그러니까 형님이랑 비슷해. 월급 통장을 공개하고 들어오는 수입을 다 하고 심지어 그 돈을 다 쌌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공개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발가벗겨진 느낌? 왜 발가벗는 이게 모르겠어. 느낌이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이게 약간 심리전 싸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경제권이라는 게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돈을 함부로 쓰고 내 맘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그쵸. 한다라는 측면이 사실 결국은 더 그게 크잖아요. 힘이죠. 힘이다. 그래서 힘을 갖고 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다. 누가 더 권력자인가? 권력자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궁금한 게 그 여자분들은 그렇게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니면 좀 남편이 이제 온전히 내 것이길 원해서?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남자들은 좀 뒷돈이 있으면
그렇게 딴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자꾸 들면 딴 여자를 만달라고 한다든지 뭐 술 그런 도박 그런 뭐 것도 이런 것도 있지만 있을 이제 수 있고. 뭔가를 자꾸 사고 싶어해. 아. 뭔가를 갑자기 멀쩡한 차를 바꾸고 싶다. 노트북도 멀쩡한데 갑자기 뭘로 바꾸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괜히 막 없지 않아 있죠, 여직원들한테. 뭐 괜히 뭐 발렌타인 초콜릿 사줄 수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내가 오늘 커피 살게. 지가 왜 사? 다들 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같이 지가 왜 벌고 사냐고. 있는데. 밥은 왜 사? 다 벌고 있는데. 이거 이제 팀장님이고 뭐 과장님이고 하면 한 번씩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뭐 아주 어쩌다가. 그렇죠. 분기별로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채워주려고 그렇게 할 수는 그치. 있지만 이제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장님 오늘 커피 쏘세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데 또 어린애가 또 그렇게 하면 또 허허허 하면서 또 사잖아요. 쓸데없이 돈을 그런 데 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딴짓거리를 한다. 그런 생각이 예전부터 있어서 그냥 아무래도 경제권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내가 힘이고. 확실히 그럼 경제권을 갖고 계시면 든든하고 이게 행복하신가요? 근데 그게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든든하고 막 좀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돈이 어느 정도 모일 때. 그치.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이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치. 내가 메꾸기 바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뭔가 시원하게 쓸 수가 없어. 오히려 남편은 생각 없이 야, 사! 뭐 이거 해!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번 달 이렇게 모자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나도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그래요. 이제 좀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인다. 씀씀이가 그러는 친구들은 남자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쵸.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남편이 뭐 별말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던지 말던지 한 귀로 듣고 흘려. 그리고 나는 그냥 써. 어차피 내가 관리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지고 왔다가 이게 안 되겠나 싶은지 다시 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도로 왜냐면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자기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지고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지같이 살죠. 그냥 살 거 못 사고. 그래, 눈에 그쵸?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10년 된 옷이 주렁주렁 걸려있고. 저게 멀쩡한데 왜 사야 되나. 진짜. 그쵸. 그 형수님은 지금 이제 속 시원하게 자기 물건을 사본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명품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맞벌이하고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뭐 승진하고 이럴 때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러면서 사기도 했었는데 이제 회사 그만두고 뭐 이렇게 살고 할 때는 그렇게 못했죠. 그치.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이를 낳고 거의 10년은 아이 키우는 거에 그치,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는 없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뭘 사고 하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이제 조금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우울해지거나 이럴 때 좀 최근에 와서 이제 어차피 이 돈 있어도 없어도 똑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나에 대한 투자를 좀 하자. 왜냐면은 뭐 사실 내가 아낀다고 무릎 나온 바지 집에서 입고 있으면 남편이 아유 우리 와이프 진짜 이렇게 아낀 애가 아니에요. 궁상맞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나도 이렇게 하면은 나도 우울하고 이 우울함이 아이와 신랑한테 가서 화를 내게 되니까 그냥 조금 어느 위해서? 정도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경제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조금 나눠보긴 했는데 그러면 형수님이 보시기에는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부부 관계에서는 투명해야 된다라는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투명하면 좋죠. 확실히. 투명하면 확실히 좋은데 뭐 사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투명할까 싶어요. 그건 알 수는 없는 그쵸. 거니까.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생각-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가치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각각 얼마씩을 붓고 각자 나름대로의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도 꽤 많이 저는 이제 듣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자 그건- 관리? 각자 관리.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예를 들어 육아 같은 경우도 맞벌이 이제 부부를 전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통장 그다음에 연봉이 얼마인지 서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뭐 200이든 300이든 우리 모으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게 이제 생활비를 그렇게 해서 깔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저도 건 봤어요. 저도 제 주변에도 있는데 장점은 이제 각자 자기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두렵지 않아. 네가 나한테 큰 소리 쳐도 막 이런 거. 그치만 단점은 뭐냐? 이제 그 부부들을 보면 나중에 뭔가 중요한 일, 뭐 집을 산다, 뭐를 한다 해서 뭔가 오픈을 했을 때 돈을 별로 못 모았어요. 그치. 네. 새는 돈이 생길 수 새는 돈이 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누가 200 뭐 내고 너가 200 내서 생활비는 하지만 이 각자가 또 따로 쓰거든요. 그치. 네. 아무래도 조금 자기가 더 사고 싶은 걸 자유롭겠죠. 사고, 그쵸.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그래서 거. 후회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 후회가 없으시지 않을까요? 그쵸. 자가는 자가죠. 은행도 가지고 있는, 은행도 같이 가지고 있는.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짜가네, 그럼. 짜가. 그쵸.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결혼을 할 때 되게 없이 시작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뭐 공인인증서만 오픈 안 했지만 사실은 다 오픈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용돈을 받아 쓰는 형태로 살다 보니까 이랬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이니까 좀 똘똘 뭉치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데는 오픈하는 게 확실히 도움은 될 것 같고 뭐 좀 세련되거나 그다음에 각자의 뭐 인성을 좀 존중하거나 뭐 이럴 때는 분리해서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팀 느낌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쵸. 가족보다는 개인이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지만 확실히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이게 약간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 나는 유토피아잖아. 유토피아. 맞아요. 난 항상 가스라이팅을 해요. 남편한테. 네 돈은 누구 돈? 내 돈.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그쵸. 누구보다 또 신경 많이 쓰고 그쵸. 본인 옷은 못 사 입으셔도 그렇죠. 거지같이 산다니까. 거지같이 남편 살아. 옷은 좋은 거 사 입히시니까. 그쵸. 뭐 옷 사고 싶대요. 사회생활 좀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데려가서 또 쫙 빼주고. 빼주고. 그렇죠. 나는 또 너도 사 막 이러면 속으로 이제 쌍욕하죠. 네가 이렇게 많이 샀는데 내게 살 게 어딨냐 이러면서 그리고 못 사고 또 그치. 그런 단점이 있어요. 나는 없는. 대신 그 끈끈한 그런 것들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돈도 잘 모이고 그쵸. 그런 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쵸. 이제 시댁이나 친정 도움 없이 그렇게 또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했는데 그래서 더 당당한 것도 있고. 그치. 맞아. 쉽지 않은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랑이 지금 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치. 믿음이 있죠. 어떻게 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이렇게 맡기고 그냥 좀 그치. 두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좋은 방향 쪽을 얘기를 했는데
믿었었는데 발등 찍히는 경우가 있을 아, 수도 있죠. 있고 관리를 있어요.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주식해서 날린다든지 그치. 사기 당한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내 그치. 주변에도 또 있어요. 여자분들도 또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 있어요. 공인분들도 뭐 부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뭐 하신 맞아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음, 그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그치.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사실 좀 시련이 오는 거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이런 성향은 사실 데이트 때 씀씀이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있는데 사실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있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안 할 수도 당시는.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치. 막 그때는 예쁘게 입고 다니고 뭐하고 하는 거 좋은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해서 그치. 이 사람이 막 예쁘게 하느라고 치장비를 너무 많이 쓰거나 하면 이제 또 남편이 화가 나는 그치, 이런 그치. 것도 있고 아, 그치. 그런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전후 비포 애프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친구가 없어서 결혼 전에 데이트 때 심심했다. 근데 결혼 후 따봉 남편.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친구 없으면은 없어가지고 이제 연애할 때는 좀 심심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뻘짓거리도 안 하고 친구 그렇죠. 만나 술도 안 먹고 가정적이고 그런 것도 뭐 있죠. 이런 비포 애프터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맞아. 게임만 하던 찌질이 남편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만 있어서 좋다. 맞아요. 뭐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경제력도 똑같이 뭐 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집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잘 맞는 방향을 찾아가긴 해야 될 맞아요. 텐데 기본적으로 투명한 쪽의 방향이 확실히 건강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투명한 게 맞아요. 의심도 안 사고 그런 어려운 뭐 사기 당하거나 뭐 그럴 때도 이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죠. 그렇죠.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또 맞아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력권도 뭐 이런 정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형수님은 경제권을 가져가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 무덤 갈 때까지 무덤 갈 들고 가요. 때까지. 무덤의 통장을. 그렇죠. 저는 그럴 거예요. 형님 이 방송 보시면 이제 빨리 포기하시고 열심히. 이미 포기했죠. 이미 포기했어요. 네네,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이것 갑자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이거 물어보면서 마무리할 텐데 그럼 나중에 아들이 이제 그 며느리와 경제권을 다투려고 할 때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걔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걔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집을 해올 때도 이제 반반 해와야 해야 하고, 되고. 근데 또 하는 것도 각자 하던지, 뭐 하든지. 뭔가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왜 예측할 이렇게 수는 없다.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안티 생기게. 이 사람 마음 다 똑같고. 그렇죠. 같으니까. 근데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 만약에 아들이 근데 딱 봤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또 씀씀이가 커. 근데 여자를 봤는데 며느리를 봤는데 괜찮아. 괜찮은 아이야. 마치 나 같은 아이. 아. 그러면 또 그냥 네가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케바케. 싶어요. 애들에 케바케죠. 맞춰서. 네, 이제 뭐 며느리가 막 어머니 저 명품 샀어요. 막 이러면 이년이 큰일 나. 그치, 이쁘네 하면서 얘기하겠죠. 아들한테. 각자 하고 있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문현답이긴 하지만 현답이셨던 걸로 하면서 요 정도 주제면 될까요?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부부관계. 나 질문 있는데. 네, 하세요. 근데 PD님은 결혼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디님. 저는 다 줄 거예요. 오. 용돈 타 쓰는 게 꿈입니다. 용돈 뭐 100만 원 이런 거 아니죠? 돈 하는 걸좀 못해요. 진짜. 이거 약간 돈 걸려는 거. 본의 아니게 갑툭튀 공인 약간 속에 PR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다 줄 수 있는 남자다.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면 너무 진짜?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저렇게 자기 자신을 안 해. 좀 그런 분이네. 또 어떻게.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남자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프로포즈 또 과감하게 연락해 주셔도 주세요. 될 것 같습니다. 메일 주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번 주제도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빠생. 바이.